포항시민 천여 명이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1순위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소모적인 정쟁 속에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경주시가 조성한 한중 우호의 숲과 신라대종이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진군 공공청사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돼 오는 2021년까지 완공될 예정인데 울진경찰서와 울진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이 입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민 천여 명이 지진특별법을 빨리 만들라며 국회를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제1순위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도 국회는 정상화에 역행하는 막말과 극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시민의 분노가 국회에 울려 퍼집니다. 김정재 의원이 지난 4월 1일 지진특별법을 발의한 지 2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자 포항 시민들이 직접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포항 112로 촉발 지진 범시민 대책위 공동대표들은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포항 시민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가장 우선의 포항 지진 대책들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된 예산 외에도 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정상화되면 포항 현안을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물론 추경 증액도 시사했습니다. 우선 중점 추진 법안으로 법을 통과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두 번째 추경 예산에 좀 더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액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포항 시민의 시위 앞에서 여야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총론에 공감했지만 강론에서는 여전히 첨예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국회 관련 상임위만 7, 8개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특위를 구성해 속도를 내자는 반면 한국당은 특위 구성이 잘못되면 원인을 따지겠다는 의도라며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뇌었습니다. 시민들은 2달 넘게 말로만 특별법 제정을 외치는 정치인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해결해라 말이야, 해결해! 오정하니까 좋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지진이 나가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꼼짝도 안 하잖아요. 뭐를 해줘야지요. 출향 인사와 포항 시민 1000명이 상경 집회를 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여당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여야는 양비론이나 양시론에 숨지 말고 포항 시민의 아픔을 직시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에 공공청사터 조성 사업이 추진돼 울진경찰서와 울진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이 입주하게 됩니다. 울진군은 전체 사업 예정지 13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사유지 9만여 제곱미터를 매입했고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공청사 부지에는 울진경찰서 청사와 울진교육지원청의 통합교육지원센터가 입주해 기존 울진읍 시가지의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경주시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만든 한중 우호의 숲과 신라대종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한 분석 없이 만들어 생긴 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완공한 한중 우호의 숲.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중국에 알려진 교각 스님과 최치원 선생의 흉상을 세우고 정자와 연못도 조성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예산은 21억 원.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중국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역사다시피 사는데 관광객은 본 적은 그렇게 없어요. 뭐 중국 사람이가 일본 사람이가 미국 사람이가. 옛 경주시청사에 지난 2016년 안취된 신라대종입니다. 종각과 대종 만들기에 들어간 예산은 30억 원. 대릉원에 가는 관광객이 주차를 하고 지나다가 가끔 볼 뿐 일부러 찾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경주박물관에 국보인 성덕대왕 신종이 있다 보니 2년이 지나도록 존재감이 희미한 것입니다.
신라대종은 좀 들어본 적이 없고 여기 황리단길 놀러와서 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관광객 유치를 너무 쉽게 보고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건 무리고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경주시는 한중 우호의 숲에 중국식 정자를 하나 더 만들고 이르면 다음 달까지 신라대종 옆에 타종 체험관을 지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희망적인 목표가 항상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이 그런 경우로 철저한 분석 뒤에 실행돼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는 이달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보험은 경주시가 비용을 부담하며 보험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는 고급 식재료인 큰징 거미새우를 신환경논에서 양식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2,400제곱미터의 노대 양식 수조를 설치해 어린 새우 2만 마리를 방류하고 농가의 생태 양식 기술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큰징 거미새우는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몸 길이 40cm의 민물새우로 영덕 지역은 6월부터 4개월간 논에서 양식이 가능합니다. 영농철을 맞아 요즘 농촌 지역이 많이 바쁩니다. 특히 제때 열매 속기 작업을 해줘야 하는 과수농가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성나규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사과 재배 농가. 16,000제곱미터로 제법 큰 사과밭에서 사과 솎아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열매를 하나하나 따주는 일이라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예년 같으면 보통 10여 명이 작업했지만 요즘은 인력이 없어 혼자서 작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차 적과 작업을 끝내야 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제때 하지 못할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식구들끼리 뭐 줄지는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예. 늦으니까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더 하려고. 농사 시기를 놓치면 내년 농사까지 지장을 주는 만큼 일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품삯을 지난해보다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려줘도 사과, 젓가 등 용농이 몰려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자체마다 일손 돕기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무원을 제외하면 일손 돕기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봄 한 달 이게 이제 가장 인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때 이제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셨으면 농가에 큰 보탬이. 농촌 인구 고령화로 농번기 인력난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촌 인력 문제.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경주 체리가 이달 중순까지 본격 출하됩니다. 올해 경주 체리 수확량은 240여 톤이며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수확과 판매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체리 신품종 확대와 가공상품 개발, 체리 체험농장 조성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주 한수원이 5년 만에 내셔널 축구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제주에서 열린 결승전에 경주 한수원은 강릉시청을 상대로 전후반 한 골씩 넣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경주 한수원은 2008년과 2014년에 이어 내셔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통산 3번째 우승했습니다. 흙 본연의 색과 질감을 살린 도자기로 해외에서 여러 차례 전시를 열었던 이종능 도예가가 고향 경주에서 첫 전시를 가졌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어린 시절 고향 천북에서의 추억을 황토 빚의 거친 흙으로 빚어냈습니다. 흰 화장토를 입힌 뒤 쑥부쟁이를 그린 항아리는 소박하면서 정겹고 서로 다른 흙을 섞어 색을 내고 손으로 눌러 무늬를 낸 작품은 흙의 느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흙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그 느낌, 색상을 표현해 주는 가장 원시성이 짙은
어떤 도자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토흔이라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탄생시킨 이종능 도예가의 삶은 도전으로 요약됩니다. 한국인 최초로 달 항아리를 영국 대형 박물관에 전시해 호평을 받았고 최근에는 현대적 색감과 조형미가 돋보이는 도자기에 푹 빠졌습니다. 다양하게 하면 항상 도전과 모험이 필요하죠. 실패도 많고요. 그것은 작가로서는 생명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전시를 했지만 고향에서는 처음이라는 도예가의 이번 전시는 다양한 장르의 도자기 10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전시와 공연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항일음악 대한민국이 울진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며 프로젝트전 월성 경주의 4개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회에서 쿠바 뮤지션의 내한 공연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올해부터 포항 불빛축제 기간에 같이 열린 장기 산딸기 축제. 관람객이 예년보다 30% 이상 증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장기면에 따르면 올해 산딸기 축제에는 지난 주말 13,000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예년에 8에서 9천 명에 비해 크게 늘었고 산딸기 품귀 현상까지 빚었습니다. 주최 측은 낮에 산딸기 축제장에 들른 후 불빛 축제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흥행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수요일까지는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경주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오늘 낮부터 영덕과 포항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하늘에 구름이 없어서 일사가 그대로 내리쬐면서 뜨겁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는데요. 모레까지는 한여름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도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30도를 훌쩍 넘어가면서 폭염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다행히도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이 지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18도, 낮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는 차츰 흐려지기 시작해서 금요일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릉경찰서는 울릉도에 여행을 온 뒤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23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4일 울릉읍의 한 교회에 들어가 휴대전화기 등을 훔치고 이튿날에는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3차례 절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현장 실사를 거쳐 7월 중 도심사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사업 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